이번 수는 마을 네.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놨지만 이 문화예술 분야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이사님 네. 잠깐 만났지만 특히 축제 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야 하는 일이어서인지 전국적으로 그렇죠.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해요. 심지어 음, 어떤 지역을 보니까 축제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그걸로 다른 걸 돌려가지고 네. 축제가 자꾸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경향들이 음, 그냥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군산에서 그 정체성 잃지 않고 꾸준히 지역 축제를 만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산의 시간여행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여행 축제의 실무 역할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춘학 간사님을 모셨습니다. 간사님,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군산 시간여행 축제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춘학이라고 합니다. 네, 어,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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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뭐 축제 이렇게 하면 뭐 추진위원장 아니면 뭐 시장님, 시의원 아니면 실무 뭐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간사라는 역할은 간사에서는 아니잖아요. 영어로 재미없죠. 시그레터리라고 그래서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간사님 역할이 주로 실무를 책임지는 일인가요? 어떤 아, 일인가요? 이번 그 간사라는 역할이 조금 의미가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기존에 저희 그 군산시에서 시간여행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거대 그 용역사나 예. 그런 팀들이 들어와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기획을 주로 했었는데 해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지역 어, 주민 주도형 주도형으로 행정에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것과 지원을 해주고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기획을 서로 수차례 논의를 해서 다양한 계층 한 팀이라도 더 많은 팀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위원님들과 행정의 가교 역할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분들 앞에서 이제 공청회라고 하죠.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모셨던 분들은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운영을 총괄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이렇게 음, 모셔서 대화를 했는데 오늘 모신 분은 그 조율도 하시고 네. 가학 역할도 하시고 다방면의 내용을 전체 하시고 네. 보통 네. 집에서 그 옛날에는 집사가 있었잖아요. 좀 아, 잘 사시는 분들은. 예. 예.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조금 집사보다는 아닌가요? 장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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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제일 시간 많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죠. 네. 실무 총괄하시고 제일 잘 아시는 음, 분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혹시 그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예, 있는데요. 그 예. 참여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요? 지금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시의원님 들어와 계시고 행정에서도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시고 지역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문화나 관광 관련된 교수님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 대표로서 들어와 있고요. 청년 대표 뭐 다양한 층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기자분들도 계시고요. 예. 월명동 여기 주민협의체 위원장님도 계시고 최대한 다양한 계층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만 지금 주민 참여형으로 바뀌었고 이전에도 시간연중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 과정이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여 축제 추진위원으로 작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조금 소소한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거나 기획을 하는 정도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2013년에 이제 시간여행 축제 근대 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월명동 일원이라는 장소의 공간의 범위가 명확했었고요. 18년부터 이제 신영동 그 말랭이 마을 쪽까지 확장된다든지 뭐 그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성당 사거리에서 19년에는 좀 크게
군산초등학교가 이제 비어지는 공간이 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구경찰서 자리 그런 공간들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시간여행 축제가 이렇게 되어 왔는데 안타깝게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번 쉬게 됐죠. 간단한 온택트 프로그램 정도만 운영을 했지만 그때 시간여행 축제 추진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서 전면 취소가 됐고 소소한 온라인 프로그램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시간여행 축제가 군산의 특성화된 축제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축제도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농산물이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특화된 축제들이 있는데 이 군산만의 시간여행 축제의 어떤 정체성이나 의미나 목적 뭐 이런 게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우선 제가 PT 몇 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5페이지가 이제 나름 축제의 목적을 조금 명시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축제 추진위가 돌아가는 첫 걸음으로 전국적인 축제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축제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도 했고 전 문체부 장관이셨던 박양우 중앙대 교수님도 모셔서 저희가 여러 그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질문 중에 군산의 시간여행 축제의 명확한 목적이 조금 뚜렷하게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가볍게 이해하는 축제 딱 들으면 느껴지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큰 용역사들이 이 큰 금액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이벤트성 행사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축제에 대한 목적이나 의미를 굳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좀 길 수도 있는데요. 목적이 일제 강점기 수탈의 만행 속에 군산 공동체의 고통과 항거, 치열한 삶의 역사를 공유하고 새기는 근대 군산으로의 시간 여행을 시작으로 시간을 되돌려 근대 이전 과거로 그리고 현대를 지나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통해 군산의 정체성을 대내적으로 드러내고 지역 공동체의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대동놀이로 승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것의 목적을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새 희망, 멋지네요. 네, 좀 길죠.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예, 아무래도 주민분들 예. 그간의 시간여행 축제나 두 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회의만 참석하고 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는 군산시도 곳곳에서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축제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 다들 힘든 상황인데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더 이 목적이 정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팬데믹 맞아서 예전엔 짧게 했었잖아요. 예. 3, 4일? 길어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하는 걸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번 축제의 어떤 컨셉이나 방향, 그 주요 프로그램 이것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도와주시는 분 좀 제가 9페이지를 보면요. 예. 다 올려주고 있나요? 계십니다. 예, 다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안 보여서. 네. 우선 전반적인 10월 9일에서 31일까지 그 전체를 다 한다라고 보다는 그간에는 이제 3일간 집중해서 대면 중심의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9일을 개막으로 9, 10, 11, 11일이 그 대체 유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주는 3일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토일 해서 총 9일간 대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대면은 조금 지양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 중심과 이제 온라인 메타버스 중심의 이제 하이브리드형 혼합 축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콘셉트는 근대 군산이니 군산의 과거, 근현대, 미래 속 그날로의 시간 여행이라는 컨셉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오면 손목 종이밴드를 착용하고 이제 우리가 다 근대 군산인이 서로 되어서 같이 그 축제를 즐기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간 같은 경우 3일에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기간이 확장이 됐고요. 시간 여행 마을이라고 불리웠던 그 기존의 그 공간에서 이번에는 월면 공원 그 에코투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계곡동이나 영동에서 이런 패션쇼 같은 것도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뭐 구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띄워주신 슬라이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온라인 메타버스가 그냥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현장, 하나는 메타버스 하는데 그 온라인 메타버스도 지금 전체 구현이 가능한가고 지금 말씀이시죠? 지금 좀 전에 그 오늘 2시에 안 그래도 저희 그 공유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군산에서 그래도 청년층 대표팀이 메타버스 제페토를 중심으로 한 이 플랫폼에서 군산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지금 시간 여행에 대한 거의 90% 이상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정확하게 구현을 하는 거에 목적을 두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첫 시도인 것이죠. 저희가 하면서 이제 아까 보니까 제페토라는 이 메타버스 구현이 지금 총 전 세계에서 3억 명 이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군산이라고 치면 맵이 군산 시간 여행이 뜹니다. 그곳으로 접속한 친구들이 전 세계의 90% 이상이 10,000명이 넘게 현재 군산이라는 맵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대면으로서의 군산에 대한 이미지 뿐만 아니라 이런 가상현실 안에서 우리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까지도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결국은 저희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은 가상인데 실체화거든요. 가상인데 몸에 느끼고 실제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군산이 처음 발을 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축제에 이번에 시민 참여형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바뀌었고 제가 전체 내용들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막 만들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질문 내용들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게 해서 예전하고 다르게 저는 이 기획사 들어오는 게 정말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었거든요. 다녀도 많이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시민 참여형으로 해서 이번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 시민들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나 내용들 측면에서 이분들이 더 지금 잘 참여하고 있는지 간사님이 혹시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편하게 좀 말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저희가 지역주도형으로 하나라도 더 많은 팀, 단체, 계층이 참여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 그 예산을 상당히 많이 쪼개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쪼갠다라는 건 행정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이게 상당한 이제 흔히 말하는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전대로 하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시민 중심으로 좀 해보자라는 거에 이제 행정에서도 동의를 했고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 지금 주로 시민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21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민이 함께하는 상설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는데요. 물론 많은 기존에 했던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조금 더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시민 플리마켓이나 스타트업 캠프, 뭐 맛있다 주전부리 이런 프로그램은 뭐 기존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 캠프 같은 경우는 주역 중심의 이제 창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
그 학생들이라든지 여상이나 우리 상고 친구들이 개발한 상품들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또 속해 있는 협동조합협의회의 회원 그 단체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활동을 한다든지 상당한 그 팀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시민문화 어울마당, 뭐 시민과 청년이 만든 축제, 모아모아 영수증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시민이 이제 함께하는 것 중에 청년이라는 카테고리를 조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이제 청년 대표들 오늘 참여했던 우리 분들도 이제 저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했던 팀인데 청년들이 조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단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 텀블러 쿠폰제, 뭐 의병 수혈, 태극기와 의병 포토전, 그리고 수제 공예 체험 이런 것들이 또 예, 있고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그럼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보니까 준비를 플래카드 걸렸더라고요. 현수막이요? 네, 네. 현수막에 그리고 프로그램 이제 내용들 걸렸더라고요. 당일에 이제 네. 운영 본부 쪽으로 오시고 하면 또 예. 자세한 그 리플렛이나 이런 예. 홍보 물이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홈페이지는 일단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 살피시면 전반적인 내용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제가 듣다 보니까 간사님께서 지금 행정도 중간에 계시고 위원회도 중간에 계시고 민간 단체 거의 중간 조율하는 역할을 하세요. 행정에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민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슨 공통된 이야기라든지 이번 축제 진행하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왜 봉변사년이냐면 그런 역할을 많이 해봐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거든요. 많이 얼굴이 지금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좀 오늘만 회의만 지금 회의가 5시간 많아서 네, 피곤하신 그래서 거죠. 그런 다른 해가지고 곳에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냥 편하게 편하진 네. 않을 거예요. 편하진 않을 건데 혹시 그냥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입장에서 이렇게 좀 전달하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그 대부분의 축제를 진행하는 팀들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받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회의에서도 저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이번에는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즐겼는지에 대한 것을 보자. 다른 사람들, 다른 기관에서 평가하는 거기에 의미를 크게 두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일회성으로 그럴듯하게 지역민이 한번 해보는 정도 이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형, 마을형 그런 축제를 계속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행정에 바라는 점은 분명히 지금 엄청 힘드실 거거든요. 지금 저녁에 지금도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랬다고 해서 내년에는 대형 위탁사에 넘기지 말고 여기서 조금 더 이것도 저는 이제 오히려 총감독이나 다른 그 제도를 좀 활용해서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이나 이제 저희 이제 참여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32번 슬라이드로 제가 제 이 축제에 대한 마음을 담아봤는데요. 제가 논어에 나오는 그 근자열 원자래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네, 근자열 원자래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그 저희 지역민 먼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된다면 저들은 왜 이렇게 즐겁지? 왜 이렇게 행복할까? 하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멋지네요. 근자열, 원자래. 예. 예,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